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25년 로마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 이후 자연스럽게 9월을 복자 성월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79위 순교자는 1839년 기해박해와 1846년 병호박해 때 순교한 분들인데, 이들 79위 가운데 9월에 순교하신 분이 가장 많아서 9월을 복자성월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968년에는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 24위가 복자품에 올랐고, 1984년에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이들 복자 103위가 모두 성인으로 시성됐지요. 이때부터 한국천주교회는 9월 복자성월을 공식적으로 순교자 성월로 바꿔서 지내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시작하는 9월 첫 주의 가톨릭 평가소는 남한산성 성지에서 천지남 성지에 이르는 천주교 성지 순례길 조성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천면에 있는 천지남 성지는 한국천주교회 태동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이벽, 정약종, 권철진, 권일진, 이승훈 등 창립선조 5위의 묘가 있는 성지입니다. 남한산성 성지는 1791년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1801년 신유 박해, 1839년 기해 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 박해에 이르기까지 70여 년 동안 약 300명의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성지입니다. 이 두 성지를 잇는 32.5km 구간의 성지 순례길이 조성됩니다. 광주시가 남한산성에서 천지남 성지에 이르는 총 연장 121.15km 구간에 조성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의 제7코스입니다. 코스는 제7코스이지만 사업은 첫 번째로 진행돼 내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길은 남한산성 순교지에서 시작해 광지원, 조선 백자도요지, 신익희 생가, 허란설한 묘, 위안부 역사관,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천지남 성지로 이어지지요. 광주시는 이 순례길 조성을 위해 최근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수원교구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한산성 성지에서 천지남에 이르는 이 성지 순례길이 조성되면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종교 역사 문화 체험과 함께 휴식과 치유에 좋은 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200명 이상을 둔 대규모 장애인 시설은 정부의 거주 전환 조치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 로드맵의 취지는 장애인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시설에서 살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에 마련한 토론회 자리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들꽃마을 원장인 대구대교구의 이병훈 신부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6,035명 가운데 시설을 나가고 싶다고 한 사람은 33.5%에 불과하다면서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가진 자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가톨릭장애인 사목협의회 담당 사제인 작은형제회의 김재섭 신부는 어떤 이유로든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이 많은 상황에서 탈시설이나 시설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0대 자폐성 중증 장애인 아들을 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모임 대표 김현아 씨는
중증 장애인들이 동의도 없이 자립주택으로 옮겨지고 시설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문제 행동이 많은 장애인을 우선 퇴소시켜 미신고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증 장애인에게 시설 퇴소는 사형 선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도 최근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로드맵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상시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 없이 탈시설화만 추진한다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다시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호텔이 피정의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흑산문화관광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문화관광호텔 겸 피정의 집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49개의 객실을 비롯해 식당과 접견실, 파티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는 이 호텔 겸 피정의 집은 광주대교구가 전남 신안군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흑산도 정약전 순례길 조성 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대교구와 신안군은 흑산도가 지닌 천혜의 관광 자원과 흑산도 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 신앙의 흔적을 바탕으로 지역 성지 순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정약전 평화의 길, 흑산 성모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약전은 복자 정약종과 다산 정약용의 형으로 1801년 신유박해 때 흑산도로 유배돼 1816년 그곳에서 생을 마친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제52차 세계성취대회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대구대교구 정신호 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신우식 신부가 참가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평신도 순례단은 파견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일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대회 폐막미사를 주례합니다. 전국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언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7대 종단 평신도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8월 28일 2021 제자리 찾기 운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가정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며 사회 안에서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증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며 기후와 환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실천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의정부 교구가 전문 갤러리를 개관해 지역 문화선교에 또 다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 교구는 8월 28일 의정부 주교자 성당 군회의 창고 공간을 개조해 갤러리 평화를 개관하고 개관 전시회로 고 백영수 프란치스코 화백을 비롯해 의정부 가톨릭 미술가회 회원 작품 26점을 9월 17일까지 전시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이 영문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는 모두 21통의 서한을 썼는데 조선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라틴어로 쓴 것입니다.
송 김대건 신부 희년을 지내면서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벌이는 캠페인의 9월 주제가 제 눈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요히 전진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목표가 있지요. 크고 거창한 목표일 수도 있고 작고 소박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실현해야 할 목표가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는 이번 한 달 동안 실천해야 할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실천입니다. 고요히 전진한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전진한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고요히 전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